자, 폴라리제이션 그것을 이제 이렇게 다시 한번 잘 이렇게 보면서 짚도록 할게요. 폴라리제이션이라는 것은 일렉트릭 필드 벡터의 괴리죠. 일렉트릭 필드 벡터가 어떻게 움직여 나가는지 시간 변화에 따라서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일단 어떤 관찰면을 하나 정해야겠죠. 어떤 관찰면을 하나 정해서 그 관찰면 속에서 일렉트릭 필드 벡터가 어떻게 그 궤적을 하는지, 움직이는 궤적이 이렇게 타원일 수도 있고 직선일 수도 있고 타원일 수도 있고 원일 수도 있고, 일반적으로 타원이다. 일반적인 타원이기 때문에 그걸 갖다가 우리가 타원 편파 이렇게 말하는데, 그 직선 편파도 있고 원 편파도 있고 타원 편파도 있다. 그런데 이렇게 타원 편파나 원 편파 같이 이렇게 빙글빙글 도는 모습, 일렉트릭 필드가 빙글빙글 도는 모습들이 보일 적에 그 도는 방향에 따라서 오른쪽 왼쪽 이렇게 말하지 않고 도는 방향이 그 진행 방향을 엄지손가락으로 놓고 놨을 적에 도는 방향이 이쪽일 적에 우리가 오른손 이렇게 할 적에 왼손 이렇게 라이트 핸드, 레프트 핸드라는 용어를 써서 라이트 핸드 서큘러 폴라리제이션, 레프트 핸드 서큘러 폴라리제이션, 그 다음에 일립티컬 폴라리제이션을 적에는 라이트 핸드 일립티컬 폴라리제이션, 레프트 핸드 일립티컬 폴라리제이션, 그런 표현을 쓴다겠죠. 그래서 좀 분류해 보면, 자, 리니어 폴라리제이션이 있고, 그 다음에 일립티컬 폴라리제이션이 있고, 그 다음에 서큘러 폴라리제이션이 있는데, 리니어 폴라리제이션은 금방 한 것처럼 일립티컬 폴라리제이션은 라이트 핸드 RHEP가 있고, 그 다음에 LHEP가 있었다 했죠. CP도 RHCP와 LHCP 이렇게 있고, 얘는 뭐 그거 대신에 이제 버티컬 폴라리제이션, 또 호리존탈 폴라리제이션, 또 기타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렇죠. 편파는 이렇게 리니어 폴라리제이션, 엘립티컬 폴라리제이션, 서큘러 폴라리제이션. 우리가 그 잠깐 이제 지나가는 말로 갈등이라는 게 있죠. 갈등이 붙었지. 갈등 얽히고 설키는 그런 관계를 갖다가 갈등이라고 하죠. 관찰을 잘 해보면은 칙이죠. 칙이 막 덩굴이 뻗어나갈 때, 덩굴 뻗어나가는 거 혹시 본 적 있어요? 칙덩굴이 뻗어나갈 때 뭐가 감고 어딘가에 감아요. 이렇게 막 감고 지나간다고. 이렇게 막 감고 지나가죠. 이렇게 막 감아요. 나무로 막 감아요. 어때? 등나무도 막 감아요. 이렇게 등나무도. 근데 가만히 살펴보면은, 내가 우리 집에도 지금 칡덩굴과 등나무 덩굴이 다 있는데, 가만 보면은 칡덩굴은 오른쪽으로 돌아가요. 그 오른쪽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뭐 보는 방향에 따라 내가 이렇게 돌려 있는 이렇게 바라본 거하고 이렇게 바라본 것이 서로 달라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오른손을 이용해요. 오른손 이렇게 쭉 뻗어나가는 방향이 쭉 자꾸 이거 위로 뻗어서 나가는 방향 쪽을 엄지손가락으로 했을 적에 이렇게 도는 걸 갖다가 지금 오른손 방향으로 돈다. 이렇게 도는 것도 왼손 방향으로 돈다. 아마 식물학이나 이런 데서 그렇게 분류를 할 거예요. 이렇게 도는 그런 덩굴이 있고 이렇게 도는 덩굴이 있어요. 우리가 가만 보게 되면은 인동덩굴 같은 경우는 다 이쪽으로 돌아요. 등나무 이쪽으로 돌아요. 그 대부분 다 오른쪽으로 이렇게 오른손에 맞게 돌아요. 대부분 이렇게 돌고, 등나무는 반대 방향으로 돌고, 그리고 또 인동덩굴 반대 방향으로 돌고, 뭐 더덕 다 오른쪽으로 돌고, 대부분 덩굴 다 오른쪽으로 돌아요. 왜 오른쪽으로 돌 수밖에 없느냐? 지구의 북반구에서는 코리올리 효과 때문에, 지구의 자전에 의한 코리올리 효과 때문에 이 오른손으로 이렇게 도는 것이 자연스러운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은 어떻게 특이하게 이렇게 왼쪽으로 도는 녀석들이 있는데, 칡이 뭐예요? 칡은 이렇게 돌고 있죠. 등나무들 서로 같이 섞어놓게 되면은, 칡은 오른쪽으로 빙글빙글 돌고, 등나무는 왼쪽으로 빙글빙글 돌아서 이것들이 서로 막 도는 방향이 같으면은 풀 쪽에 같이 이렇게 풀어주면 돼요. 다 똑같이 이렇게 같은 방향으로 이렇게 감겨 있으면 풀 쪽에 이렇게 풀어주면 되겠죠. 그런데 하나는 이렇게 감기고 있고
하나는 이렇게 감기고 있고 반대 방향으로 계속 뚫뚫뚫 서로 반대 방향으로 감긴데 또 위로 감기고 하면 그거 풀어준다는 것은 굉장히 힘들어요. 그렇게 칡덩굴과 등나무덩굴이 서로 얽혀 있는 상태. 그걸 칡덩굴 갈자하고 등나무덩굴 등자를 써서 갈등이라고 하는 한자어를 갈등이라는 한자어가 그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갈등. A와 B 사이에 갈등이 생겼다. A라는 정당과 B 정당 사이에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갈등 바로 칡갈자와 등나무등자인데 이때 이것들이 어떤 꼬여서 올라가는 신부를 감고 올라가는 그런 방향이 라이트 핸드인 것이 가리고 레프트 핸드인 것이 등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RH인 것이 RHCP 이렇게 RHCP인 것이 가리고 LHCP인 것이 등이라고 보면 돼요. 자, 그렇게 일단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그런 것 중에서도 이런 것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그것이 감고 올라가는 걸 생각해 보면 돼. 그런 것처럼 RHCP, LHCP, LHEP, LHEP 이런 것들이 형성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하면 될 텐데 이제 이런 것들을 그 아까 수학적으로도 써놓고서 이렇게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이런 것들이 어떤 조금 더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이제 정량적으로 어떤 수학적으로 좀 더 그 쉽게 다루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페이저로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 얘들을 페이저로 다룰 때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이제 요거 하고 나서 좀 이따 이제 할 거예요. 근데 우선 이런 것들 왜 이런 것들을 쓰느냐, 왜 이런 것들을 쓰느냐? 안테나에서 전파를 받을 적에 내가 여기 뭐가 있네요. 안테나에서 이래서 여기다가 이 안테나인데 여기 전파를 갖다 여기다 이렇게 신호를 집어넣기 때문에 동축 케이블을 통해서 들어와서 전류가 이렇게 흘러요. 전류가 이렇게 흐르게 되면은 전류가 이렇게 흐른다. 그러면 일렉트릭 필드가 이쪽에 형성돼요. 이렇게 형성돼요. 그래서 버티컬 폴라리제이션, 버티컬 폴라라이드 웨이브, 버티컬 폴라라이드 된 그런 파가 사방으로 퍼져나가 이렇게 이런데 이렇게 생긴 데다가 내가 지금 이제 여기서 우리 와이파이 안테나를 한번 띄워볼게요. 아유 뭐가 띄기 힘드네. 이렇게 생긴 건데 좀 더 이제 굵은 모양이 됐어요. 이렇게 생긴 안테나 여기 이걸 하겠다. 또 하나 안테나가 이거였다.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 지금 이렇게 생겼죠. 이렇게. 이거 같은 경우 이렇게 여기 일부러 가리고 있어요. 보이죠? 이렇게 생긴 안테나, 이렇게 놓으면 일렉트릭 필드 이런 거니까 이거 일렉트릭 필드 이것도 얘들 이렇게 만들 수 있고 이렇게 만들 수 있으니까 이렇게 놓게 되면은 얘와 얘가 송수신을 잘 할 수가 있어요. 이게 송신해서 수신하는 것은. 근데 만약에 얘는 일렉트릭 필드 이렇게 만들고 있는데 안테나를 이렇게 놨다. 얘는 수평편파를 주로 만들고 받고 할 수 있는 그런 안테나 모양이죠. 이렇게. 얘는 수직편파를 만들 수 있는 안테나 모양인데 수직편파에서 일렉트릭 필드 이렇게 만들었는데 여기에 전파를 보내게 되면 전파가 이런 형태 가겠죠. 지금 요건 좀 도체지만 전파가 이렇게 보면 전파 이렇게 간다고 갔을 적에 얘가 수신을 못해요. 수신을. 얘 수신하기 위해서는 얘도 이렇게 눕혀서 전파를 보내야 돼요. 이렇게 해서 전파가 옆으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게 이렇게 호리존탈 폴라리제이션이 되게 왔다 갔다 하게 해줘야 돼요. 얘가 이렇게 됐으면 얘도 이렇게. 얘가 45도 기울었다. 얘 45도 기울여서 보내줘야 돼 이렇게 30도면 30도 맞게. 이런 것들을 실제 이거에 맞게 응용을 해요. 이렇게 안 하면은 통신이라는 것이 될 수가 없어요. 잠깐만요. 안테나를 지금 뒤집어 놨고 그리고 그럼 EP 또 CP, 서큘러 폴라리제이션은 어떻게 할 거냐? 서큘러 폴라리제이션은 나중에 한번 문제를 풀어보다 그런 결과 문제 풀다 보면 이제 그런 것들을 얻게 될 텐데 이 서큘러 폴라리제이션으로 지금 보내주는 것들이 예를 들면은
FM 라디오 방송이에요. FM 라디오 방송. FM 라디오 방송. 서큘러 폴라리제이션 보내줘요. 그러면은 이쪽에서는 서큘러 폴라리드 웨이브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수신 안테나로 받아야겠죠. 그러면 최적일 거예요. 근데 그걸 딱 그렇게 맞추기 힘든데 그 대신 서큘러 폴라리제이션으로 오고 있는 그런 전파를 이렇게 직선 편파 안테나로 받았다. 그러면 서큘러 폴라리제이션 오던 것 중에서 직선 편파를 받게 되면 이 직선 편파에 딱 맞게 되는 그것만 받게 돼요. 그래서 이론적으로 절반만 받아요. 절반만. 서큘러 폴라리제이션으로 오는 전파를 직선 편파 수신 안테나를 받게 되면 절반만 받게 돼요. 그것은 그 정량적으로 나중에 증명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절반만 받게 돼요. 그러면 서큘러 폴라리제이션으로 오는 안테나를 다 받으려면 어떻게 되느냐? 서로 위상차 90도가 되는 이런 수평 안테나하고 수직 안테나 얘와 얘를 갖다 위상차를 90도를 해주게 되면은 이때는 온전히 다 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위상차를 갖다가 90도를 해주는데 얘가 90도를 앞서게 하면은 뭐 RHCP, 얘가 90도를 뒤지게 하면 LHCP 이렇게 된다든지 위상차가 어느 쪽이냐에 따라서 플러스냐 마이너스냐에서 RHCP가 될 수도 있고 LHCP가 될 수 있어요. 이렇게 두 개를 동시에 받아주게 되면 RHCP 서큘러 폴라리제이션 웨이브를 수신할 수가 있어요. 수신을 그렇게 할 수 있다면 끊어진 줄 알았네. 소리가 나서. 수신을 그렇게 할 수 있다면 송신할 적에도 서큘러 폴라리제이션 웨이브를 갖다가 만들어낼 게 어떻게 하느냐. 아까 식 적었던 거 봤죠? 이런 것과 이런 것을 갖다가 만들어내는데 이런 거 이런 거 만들어내는데 이렇게 만드는 것과 이렇게 만드는 것을 90도만큼 차이를 주게 되는데요. 앰플리튜드는 같게 똑같은 안테나를 하나는 이렇게 놓고 하나는 그 X 방향으로 하나는 Y 방향으로 놓고 하나는 90도만큼 위상을 빠르게 하나는 90도만큼 위상을 느리게 그렇게 해주면 RHCP 혹은 LHCP가 만들어져요. 그렇게 만드는 것이 이제 LHCP, RHCP인데 방송국에서 이렇게 이런 걸 만들어서 보내줘요. FM 라디오 방송국 안테나. 저 남산 꼭대기에 있는 안테나들이 그 RHCP인지 LHCP인지 모르지만 CP를 해서 보내줘요. 그걸 갖다가 이제 수신할 적에는 그거에 맞게 해주면 되는데 그거보다는 지금 수신하는 안테나가 반만 딱 절반만 받는다 하더라도 FM 라디오라는 것은 지금 이게 수신 안테나가 이렇게 될지 도저히 뭐 이거는 제각각일 수 있어요. 자동차에다가 FM 라디오 안테나를 달고 다닌다. 근데 그것이 뭐 가다 보면은 이렇게 이쪽으로 갈 수도 있고 저쪽으로 갈 수도 있고 수직으로 서면 제일 좋겠죠. 수직 안테나. 근데 뭐 이렇게 눕혀 있다고 한다면 이것이 눕혀 있는 상태에서 보통 차 뒷유리창에 보통 안테나가 있는데 그 안테나가 자동차가 가는 방향에 따라서 동쪽에 서쪽으로 하고 있다. 서쪽에 다시 남쪽으로 하고 있다. 등등 따라서 이것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움직이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그 모든 경우에 절반만 받는다 하더라도 그 어떤 경우에도 받을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좋겠죠. 딱 이것만 받을 수 있게 해주게 되면은 이것 이렇게 됐을 적에는 제로가 되니까 그러니까 직선 편파를 보내주게 되면은 딱 이렇게 됐을 적에만 받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으면 제로예요. 제로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원편파를 하게 되면은 이런 경우도 받을 수 있고 이런 경우도 받을 수 있고 이런 경우도 받을 수 있고 언제든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원편파를 보내주는 거죠. 그런데 또 원편파를 보내는 경우가 또 뭐가 있냐면은 저 인공위성에서 보내줄 적에 인공위성에서 특히 정지궤도 위성에서 이렇게 그 지구로 신호가 뚫고 들어올 적에는 보통 이온층이라는 것을 통과하게 되는데 이온층을 통과하면서 이제 손실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런 때 이제 원편파 같은 경우는 손실이 좀 덜하고 그 방향에 따라서 손실이 많이 일어날 수가 있다 이거죠. 이온층을 통할 때는 어떤 때는 또 이쪽 방향에서 특별히 손실이 많은 경우가 있고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이 원편파로 해서 가능하면 손실이 그 어떤 특정한 방향에 그 많이 나타나지 않게 그렇게 해서 우리나라 예를 들어서 무궁화 위성 같은 경우는 RHCP를 써줘요. 이렇게 RHCP. 자, 또 뭐가 있죠? GPS 위성. GPS도 이제 2만 km 상공에 떠 있는데 2만 km 정도 되는 2만 1000km 정도에 있는 데인데 RHCP를 보내줘요. RHCP를 보내가지고
여기서 받는 수신기, GPS 수신기 같은 경우는 RHCP를 받을 수 있게 만들어놔요. RHCP를 받을 수 있게. 이때 그 GPS가 RHCP를 쓴 이유는 또 조금 다른 이유가 있기도 해요. GPS 같은 경우에 RHCP를 써갖고서 RHCP가 쭉 오다가 뭔가 한번 반사가 돼갖고 이렇게 왔다. 그러면은 이 GPS 같은 경우는 이 경로를 계산하게 된다고 여기서까지. 사실은 이렇게 직접 오는 경로를 내가 계산해야지만 정확하게 그 위치를 알 수가 있는데 한번 반사된 걸 받게 되면 반사된 것이 반이 있을 수 있겠죠. 건물이라든지 뭐 어디서 그 자동차라든지 반사돼 갖고 올 수가 있는 데가 반이 있기 때문에 반사돼 갖고 온 것은 가능하면은 이거는 받지 말아야 돼. 이게 받게 되면 오차가 생겨요. 그런데 다행히도 RHCP를 하게 되면은 이렇게 RHCP를 오다가 직접 올 적엔 그냥 RHCP 수신하는 걸로 수신하면 되는데 얘는 수신기가 RHCP를 수신하는 수신기예요. 자, 리시버가 RHCP 여기서 RHCP를 보낸다 해봐요. 이렇게 그러면은 RHCP를 오다가 여기도 RHCP를 오다가 그 수신을 RHCP 수신기로 하면 돼요. 그런데 반사가 되는 순간 RHCP가 LHCP로 바뀌어요. 이것도 나중에 한번 증명을 할 거예요. 반사가 되면 RHCP가 LHCP로 바뀌게 돼요. 그러면은 RHCP 수신기로는 LHCP 신호를 전혀 못 받아요. 전혀. 이론적으로 전혀 받을 수가 없어.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배제가 되는 거죠. 물론 두 번 반사된 것은 받을 수 있겠지만 두 번 반사되는 동안에 반사될 적에 그때 그 손실이 많기 때문에 두 번 반사된 것까지 받기는 정말 힘들 거예요. 그래서 GPS 같은 경우는 이런 RHCP를 써서 해주고 있죠. 그러면 LHCP는 언제 있느냐?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보낸다 하더라도 정확하게 축비가 1 되는 경우라는 것은 정말 힘들겠죠. 정말 0.001%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CP라는 것은 없어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하다 보면은 EP를 되죠. RHEP나 LHEP가 되는데 보통 축비가 한 1부터 커서 딱 이런 경우가 이 CP이지만 보통 이제 무한대까지 있는 것 중에서 한 2 정도까지 축비가 2 혹은 이제 4 축비 4 축비가 2가 되면 일렉트릭 필드의 인텐시티가 2배가 되는 거니까 파워로는 4배가 되는 거네. 그러니까 축비가 루트 2배가 되겠구나. 루트 2배 이렇게 루트 2배가 되는 경우 이렇게 그 1.4배 이하 되는 경우 그럴 때 이제 그 파워로는 2배가 되는 거니까 3B가 되겠죠. 그 액션 레이쇼가 dB로 따져 그냥 바로 dB로 따져서 0에서부터 3dB까지 사이 그런 데를 우리가 또는 6dB까지도 할 때도 있어요. 같은 경우는 6dB까지 하는 경우는 이게 2배인 경우죠. 하여튼 3dB나 6dB까지를 보통은 이제 많이 찌그러진 경우죠. 이런 거만 들어도 1.4대 1이고 2대 1까지도 좀 뭐하면 2대 1까지 이렇게 원으로 쳐준다 이거죠. CP를 쳐준다 이거죠. CP를 쳐주는 경우 이렇게 보통 인정하는 경우 루트 2분의 1 또는 2배 액츄얼레이션가 2배 또는 루트 2배 이하 되는 경우 일이 딱 되면 좋은데 정확하게 1이 되는 경우가 없기 때문에 여기까지도 보통 CP를 인정해준다라는 거죠. 그 나머지는 이제 EP 물론 이것도 EP예요. 1이 아니면 무조건 다 EP예요. 그래서 이 EP 엘립티컬 폴라리제이션을 갖다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런 일렉트릭 폴라리제이션 또는 서큘러 폴라리제이션, 리니어 폴라리제이션을 어떻게 정량적으로 해석할 것인가 하는 것을 잠깐 줬다가 그 다음 또 진행을 하도록 합시다.